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제3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보장자산의 목적, 보장자산의 재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연금을 하나 준비하시죠.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나 지금 현재도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뭐 종신보험료 내고 뭐 이것저것 보험료 내다 보면 저축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연금은요, 좀 이따가 좀 생활이 형편이 좀 펴지면 그때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물이 다 넘쳐야 이제 일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연결관을 여기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한번 발생하나 봅시다. 자,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요.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야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차가 소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친구 누구는 좀 차를 바꿨대는데, 그러면 좀 부럽기도 하고, 애 인생 뭐 있어? 한 대 사요. 또는 바꿔버려요. 그 돈을 다 썼어요. 자, 젊으니까 괜찮아요. 자, 또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결혼하고, 집 사고, 또 애도 키우고,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모일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요즘 되면 중년이 됐겠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요. 나는 이제 힘이 점점 빠진 장년의 남자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아무리 모아도 돈을 이렇게 모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모아놓고 끝나요. 그러니, 그렇다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해야죠. 인생의 행복인데. 그래서, 요렇게 좀씩만 우리가 아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목표한 금액에 거의 갈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은 어떠세요? 이게 연금이에요.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통을 위에다가 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생활하고 좀 아껴서 연금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연금액을 요만큼 달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채웠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그러면 연금은 왜 빨리 가입하라고 그러고 왜 지금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설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연금을 우리가 다 모아서 줄 때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나중에 가면 좀 불리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대리님은 30살에 연금을 가입하셔서 보험회사가 제안한 경험생명표는 80세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60세까지 돈을 모으는 기간. 자, 열심히 모아서 1억 5천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이자 붙이고 뭐 수익을 내서 자구간 2억 4천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이대리님은 저 2억 4천 갖고 도대체 얼마 받을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이제 손실 부분을 따져야겠죠. 저 2억 4천을 얼마씩 나눠주면 우리가 이대리님을 평생 줄 수 있을까? 이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경험생명표예요. 이거는 우리가 연금을 평생 주긴 할 텐데 대체로 사람들은 80세가 넘어가면 사망을 하더라. 이런 표예요. 계산한 표. 지금 8차까지 나왔어요. 올해 아마 9차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8차 경험생명표에 80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면 이제 심플해져요. 그래, 20년 정도 나눠서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이후에는 사망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래서 2억 4천을 20년 동안 나눠서 1200만 원을 줘요. 1년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이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박대리님은 보험이 조금 싫어요. 그래서 나는 보험에 가입 안 할래. 그러고 나서 개인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돈은 1억이고요. 모은 돈은 2억 4천을 모았어요. 아, 박대리님이 훨씬 훌륭해요. 원금이 적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즉시연금을 가입하기로 해요. 그래서 60세가 되는 해 2억 4천을 일시불로 내고 연금 가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경험생명표가 계속 늘어나서 100세가 돼버렸네요. 안타깝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보험회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20년 나눠주면 됐는데 지금은 20년 나눠줘가지고는 안 돼. 40년 동안 나눠줘야 돼.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이대리님은 20년 동안 적립원금, 낸 원금이 아니에요. 이 돈을 나눠서 이렇게 받고, 이 이후에는 보너스예요. 이때부터는 추가 수익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박대리님은 40년 동안 이제 적립원금을 나눠서 받고 100살이 넘게 사셔야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생명표가 조금 짧은 것들이 연금 받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준비를 못하고 좀 나이를 더 먹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요만큼 내래요. 그래도 연금액 받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대리님하고 박대리님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 이대리님이 나 50만원씩 한 20년 동안 내고 10년을 거치하고 그 연금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계사를 불러서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연금액을 냈어요. 믿고. 그래서 6천만 원을 냈더니 수익률이 안 좋대요. 좀 낮다고는 하는데 5,900만 원 밖에 안 돼요. 야, 10년이나 냈는데도 원금이 안 돼? 나쁜 사람들이네. 그리고 이때 막 신문에서 떠들어요. 변액연금 수익률이 안 난다, 어쩐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믿고 맡기기로 해요. 그래서 또 옆에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6,300이 돼 있대요. 이건 이제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의 펀드별로 수익률들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박대리님은 40세가 되던 해 10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나도 연금을 계약하기로 하는데 이대리님보다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10년 내기로 해요. 어차피 뭐 짧고 굵게 내지.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냈더니 1억 2천을 냈는데 요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와요. 요게 뭐 2.5%, 요게 3.75예요. 그러고 나서 이대리님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수익률에서 이대리님이 1억 5,600을 받을 때 1억 3,100이 못 받아요. 이거는 이제 적립기간에 따른 누적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건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1, 2.5%, 3.75%를 예정한 거예요. 요 표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예시를 하세요 하고 드린 기준표예요. 실제 수익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따라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억 2천을 내시면 2.5%가 되면 1억 6,300이고요. 여기서는 1억 4,500이고요. 여기는 2억 900이고 여기는 1억 7,400이에요. 자, 내가 10년을 일찍 가입을 했더니 평균 수익률 2.5, 3.75일 땐 내가 유리하구나. 그죠? 그런데 기준 수익률은 이런데 실질 보험회사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10.86, 10.94, 6.3 뭐 이렇게도 나네요. 여기 뭐 12.97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3.75일 때 저만큼인데 이 수익률대로 가면 내 적립액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체로 지금 예시
된 이율보다는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연금 적립 시기는 그러니까 내 수익률하고 기간에 의해서 내 돈이 정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연금을 다 모아놨어요. 그럼 이제 수령 시기가 되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 수명표, 경험생명표하고 또 하나 조건이 들어와요. 최저 보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증권을 딱 펴서 연금 수령 조건 중에 최저 보증을 한번 보세요. 이 대리님이 가입할 당시에는 최저 보증이 2.55%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대리님은 이 돈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455만 7천원을 받아서 1억 8,200을 받아요. 원금 대비 요만큼 6천만원 더 받죠. 자, 수익률이 2.5%일 때는 619만 3천원을 받아서 2억 4,700을 받아요. 그래서 2배 정도 받아요. 그리고 3.75%고 최저 보증이 2.5면 1년에 796만 7천원씩 받아서 40년 100세까지 100세 보증 연금을 들은 거예요. 수령을 조건을. 그랬더니 3억 1,800을 받아요. 괜찮네. 그런데 우리 박 대리님은 보니까 10년 지나서 가입을 했더니 그때 보험회사 최저 보증 이율은 1%래요. 그러면 1억 2천으로는 1억 3,900을 받는 거고요. 1억 4,500으로는 1억 6,800을 받는 거고 1억 7,400으로는 2억을 받아요. 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균 수명, 경험생명표,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수익률,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 이게 연금을 결정하는 조건들이 돼요. 자, 이 경우에 수익률이 3.75가 낮고 최저 보증이율이 2.5하고 1%라고 본다면 연금액은 1억 1,6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들 보면 최저 보증이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보험회사 다 어떤 증권이든 그랬을 때 최저 보증이율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보험회사가 약속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는 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변액연금이든 일반연금이든 변액연금은 모을 때는 투자하는 데다가 운영하지만 연금 지급 시기가 되면 여기에 있는 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계정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옮긴 다음에는 최저 보증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금을 내가 가급적 조금이라도 빠른 때에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연금 다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고도장애도 안 당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었잖아요. 해약환급금도 있고. 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이 돈은 자산 적립 개념이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보너스로 제공을 해요. 이제 옛날에 위험에 보장했던 거를 요걸로 이렇게 흘러서 조금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보너스라고 보면 돼요. 자, 연금을 받다가도 우리가 간병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또 그냥 크루즈 여행을 한번 세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데 연금 모아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 돈을 뭐 해약하거나 이렇게 쓰셔서 목돈을 받아서 노후에 쓰시면 이제 재무적으로 조금 노후에 탄탄해지겠구나. 자,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리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상품 중에 난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드는데 변액이 무서우니까 금리 연동형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변액연금도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100만원을 저축에다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래, 금리는 1.5%예요. 자, 5년을 냈더니 원금 6천만원에 193만 5천원 이자 붙었고요.
10년 냈더니 1억 2,700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모았고 이제 놔뒀어요. 그래서 1억 4,300이 됐는데 좀 그렇죠? 금리가 낮아서.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설계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금리 연동형 상품을 권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실 때까지 5년 동안은 요만큼 원금 대비 손해가 나고요. 여기서는 원금 조금 넘어가지만 이자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시점에는 여기보다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이자를 드려요. 이걸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현재 이율 2.55%가 유지됐을 때예요. 근데 만약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르면 더 주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까지? 최저 보증까지 떨어지는데 보험회사가 약속한 돈이에요. 아무리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돼도 우리는 1억 2,048만 8천원은 드릴게요. 그랬어요. 20년 동안 최저 보증. 그래서 조금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액보험 설계사한테 한번 상품 의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수익률이 0%가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은 드려요. 그러면서 뭐 이게 안심이라고 시키는 건지, 뭐 그러면 20년 동안 원금 받는다고 이렇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현재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1억 7,400이라는 돈을 만들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원금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더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연금을 모으는 기간에 이제 왔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보니 고객님 2010년도에 가입하신 분은 아직 8년도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났다는 것은 금융감독원 예시 수익률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사례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오랜 기간을 운영했는데 평균 수익률들이 그렇게 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예시표에서는 10년 정도 원금인데 대체로 6, 7년 정도면 원금을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좀 원금을 못 넘어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아까 이제 경험생명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금리 최저 보증 같은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보험회사가 약속을 한 돈은 얼마예요? 금리 연동형 연금에서 약속한 돈은 연 321만원. 그래서 100살까지 무조건 받는다고 그러면 1억 2,840만원이고 이 돈은 사망과 상관없이 100세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사망하면 이 돈도 못 받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연금 수령 시기를 뭐 20년만 받을래, 뭐 30년만 받을래 그러면 이 돈은 커집니다. 연으로 지급받는 돈은. 이거는 40년 기준이에요. 40년 동안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액은 오히려 해약환급금 그 연금 적립금은 작은데 최저보증으로 줬더니 349만원을 줘요. 그래도 한 20만원 더 받네요. 그래서 총 1억 3,960만원을 받고요. 금리 연동형 보험이 지금 현재 2.55%부터 증가를 한 다음에 줄 때는 오히려 연금이 0.1% 올랐을 때는 620만원을 받아서 다 받으면 2억 4천을 받아요. 변액은 3.75로 올라가서 개시를 할 때 2.5%로 줬다 그러면 665만원이에요. 이게 올라가거나 이게 올라가면 커지고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진다면 작아져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올라가면 많아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연동형 상품을 드는 거고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변액 상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가입을 시켜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분 남았어요. 누가 남았죠? 저축을 하신 분이 남았죠. 자, 저축하신 분은 나는 돈을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다가 그래 니네 665만원씩 받는다고? 나도 665만원씩 쓸래. 그러면 돈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때 가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본 사례에서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통장에 항상 쓰다 남은 잔여 자금이 있대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돈을 아껴 쓴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오래 살까봐 돈을 조금 이렇게 아껴서 쓰신대요. 그거보다는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돈은 변함없으니까 이 돈을 계속 받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저축과 연금의 차이예요. 물론 저축 이자율이 높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재무적인 특성은 제가 만나서 직접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5년 동안 쓴 돈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누구 자식들한테 얻어서 써야 될까요? 누구한테 도대체 이 돈을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축하시는 분이 있었고 상품을 그럼 금리 연동형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변액 보험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때 설계사들의 역할이 뭘까요? 자, 가입할 때 저축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느 은행 가세요 또는 투자를 하신다, 솔직히 주식 투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지식으로 어드바이스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금리 연동형 변액보험 팝니다. 그래서 이걸 가입하시겠다 그러면 추천해서 가입시켜 드립니다. 자, 가입시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유지를 할 때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저축하고 계시면 그때 이제 뭐 재무 플랜 세워드리고 그냥 어드바이스 해드리면 돼요. 금리 연동형 보험에서 설계사가 할 역할은 없어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공시이율 정하고 최저보증이율 정하기 때문에 뭐 설계사가 저 개별 상품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좀 달라요. 물론 회사가 펀드 매니저를 운영하고 뭐 자산 운용회사를 정하고 가는 건 좋은데 개별 펀드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움직이나는 설계사가 보면서 체크해야 돼요. 본사에 펀드 매니저들이나 위탁 운용사에 그런 사람들은 고객들 개별적으로 신경을 써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설계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는 가정을 하셔야 돼요. 자, 100만원을 내가 투자해서 200만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손해가 나서 50만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투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률이 100% 나고 다시 떨어져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 구조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했더니 투자하는 순간 마이너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마이너스 떨어졌다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자, 올라갔다 내려간 분이나 내려갔다 올라간 분은 투자할 당시까지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연금을 수령하는, 그러니까 이 모은 돈을 빼서 쓰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가 돼요. 여기 있는 돈을 쓸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주로 설계사님하고 고객분들하고 애뉴얼 미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돼요. 똑같은 투자인데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자, 올라갈 때 이 사람은 200만원 받을 때 괜히 설계사가 얘기했더니 160만원 요만큼 밖에 못 받아요. 근데 떨어질 때 보니까 또
뭐 비율을 조정해요.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0이 됐을 때 이 사람 112만 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조금 더 받아서 179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이만큼 손해가 이제 좀씩 줄어들죠. 다시 떨어지면 이제 125만 원, 다시 올라가면 196만 원. 그래서 점점 한쪽에만 투자한 분보다 안정적으로 요 수익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분한테 더 파워풀해요. 자, 한 분은 50만원 됐는데 이분은 어떤 리밸런싱을 해서 70만원 됐어요. 떨어졌더니.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원금 됐는데 이 사람 112만원을 받아요.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50%.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50만원 됐는데 이 사람은 78만원이 되고요.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139만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0원이겠죠. 자, 다시 떨어져요. 이 사람은 50만원 됐는데 이 사람은 97만원 됐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0원이 됐는데 97만원이 되고 200만원이 됐을 때 196만원 되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서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맞출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 작업들을 통해서 변액보험에 안정적 수익률을 올려주면 회사가 펀드 운영을 잘하고 그 개별 펀드에 대해서 설계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걸 고객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어야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설계사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자, 봅시다. 그런데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한 번 내고 얻는 선취 자산인 우리가 종신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도 어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45살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이후의 계획들은 무산이 돼요. 그쵸? 그리고 자, 이때까지 다 냈는데 연금을 수령하다 이때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 연금액 매달 나오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연금에는 조건이 되려면 연금을 그냥 알뜰하게 모으고 풍요롭게 받기 위해서는 내실 때까지 안전해야 되고요. 받는 기간에도 별 탈 없이 받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은 연금을 들었을 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같은 설계사님을 만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재무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연금편은 조금 그 수치들이 복잡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서투고 보고 싶을 때마다